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앞에 이제 문제들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또 중복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텔넷 접속 이 라인 보이드 버추얼 포트 0에서 이게 올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올일 때는 일반적으로 하면 0에서부터 15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거 알고리즘 타입, 타입 5이네요. 타입 5 SHA256이고요. 자, 프리빌리지 익스큐션 모드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 레벨이 프리빌리지 15로 돼야 되죠. 15로 돼야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나크를 만든 네임드 ACR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allow HTTP, allow telnet, 나머지 other 트래픽은 차단하고 그다음에 로그를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DHCP 스누핑입니다. 자, 요 1번 문제를 이제 계속 많이 했던 문제인데, 요거 개념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텔넷 접속, 이런 원격 접속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텔넷이랑 뭐가 있죠? 예, 텔넷이랑 SSH가 있습니다. 자, SSH가 있는데 텔넷이랑 SSH 차이가 뭐죠? 예, 텔넷은 평문으로 하는 거고 SSH는 암호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먼저 암호화 타입을 보시면, 자, 시스코는 암호화 방식이 초기에는 이렇게 평문 타입 0을 냈다가 그 다음에 타입 7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이건 거의 이제 깨지죠. 바로 한 10초 안에 인터넷에 넣기만 하면 깨지죠. 암호화된 문장 넣으면 원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게 MD5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이게 전통적이었는데 이 MD5도 굉장히 지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00년대 지나서부터 2010년대 PBKDF2라는 타입 4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 알고리즘은 똑같아 보이지만 요 안에 있던 내부 알고리즘이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어서 얘는 바로 깨져버려서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도 깨지고, 실제 지금 사용 권장은 8하고 9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8은 내부적으로 SH256이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얘는 스크립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유저네임 시스코 패스워드로 하게 되면, 우리가 패스워드 요 명령을 어떻게 하냐 아시다시피 유저네임 테스트 초기에는 요 명령밖에 없었죠. 패스워드 테스트 하게 해버리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문으로. 자, 평문으로 그냥 보이게 되고, 여기다가 얘가 이걸 시크릿으로 하게 되면, 입력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바뀐다? 요걸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시크릿 암호화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암호화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요 앞에다가 알고리즘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타입을 내가 여기다가 MD5를 하게 되면 MD5가 되고 256 스크립트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알고리즘 타입을 쓰지 않고 시크릿을 하게 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 타입 이 MD5로 보게 된다는 게 시스코의 기본 명령어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네임 알고리즘 타입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버리면, 쇼런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시크릿에서 9로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이 스크립트 암호화를 사용했다는 거죠. 스크립트 암호화를 오타났네. 스크립트 암호화를 사용했다는 거고, 요 스크립트 암호화를 사용해서 암호화가 됐고 요게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화된 암호화된 문장으로 이걸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것만 보다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보호해 줄 수가 있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요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시크릿, 여기서 우리 요번에 문제는 뭡니까? 여기다가 이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다가 SHA256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해 주면 요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프리빌리지 레벨이란 거는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0과 1과 15의 기본 레벨을 쓰게 됩니다. 원래는 0에서부터 15가 있는데 0, 1, 15만 주로 쓰게 되는데, 0은 사실상 쓰지 않고 거의 1과 15만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1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꺽쇠 익스큐션 모드 여러분 보세고, 이때는 우리가 확인 명령들 제한된 명령밖에 못했죠. 근데 이렇게 요 표시가 이제 물정자 모양의 표시가 보이면 뭐냐, 프리빌리지 익스큐션 모드라 해서 이제 모든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뭘 체크합니까? 권한을 체크하기 위해서 enable이라는 명령에서 enable 패스워드를 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의 권한 레벨을 15를 받게 됩니다. 기본 최초 시스코 기본 동작을 이렇게 넘어올 때 다른 레벨을 받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일 때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15일 때는 이 모드가 되는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 원격 접속하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거 없으면 1에 했다가 enable 패스워드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접속할 때 바로 이쪽으로 바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한을 처음부터 15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 사용자 네임 이렇게 알고리즘 타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뭘 해주면 이렇게 권한 레벨을 더 추가적으로 주시면 여기다 권한 레벨 15를 주시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네임드 ACL, 스탠다드 ACL 그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있는데 스탠다드란 거는 ACL은 표준 ACL이란 거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번호로는 1번부터 99번부터 1300부터 1399 이렇게 100 약 한 200개가 있고요. 익스텐디드는 100에서부터 199, 2000부터 2699 홀 많죠. 한 800개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번호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요번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나클이라 해서 네임드 ACL입니다. 네임을. 그래서 네임을 줘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IP 액세스 리스트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요 뒤에다가 내가 스탠다드를 주면 스탠다드가 되고 익스텐디를 주면 익스텐디 됩니다. CCN이 시험 실기에는 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요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주시고 나서 이 스탠다드 ACL은 뭐냐면 출발지 주소밖에 차단 못하죠. 제한 반면에는 출발지에서 목적지 그리고 프로토콜 다양한 어떻게 TCP, UDP, ICMP 포트 다 됩니다. 얘는 IP 주소밖에 되지 않았죠. 포트 번호. 그래서 얘가 헐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웹 트래픽 나가는 트래픽으로 웹 서버로 가는 웹 트래픽 활용하고 싶다. 어떠냐면 요 대역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다 출발지 주소고 그리고 요 목적지 요쪽으로 가게 되죠. 자, 얘가 요쪽으로 갈 때 요 목적지 주소에 80번 444 HTTPS죠. 요쪽 허용해 준다겠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여기 출발지 그리고 얘가 목적지죠. 그래서 모든 출발지에서 이쪽 가는 ICMP 핀 같은 걸 차단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해주시고 나머지 여기 이렇게 해서 인바운드에다가 그 일반적으로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일반적 인바운드로 많이 걸죠. 여기다 액세스 그룹에서 요것들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음에 이제 DHCP 스누핑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스누핑을 한번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DHCP란 거는 뭐냐면 여기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고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DHCP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게 서버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디스커버에서 찾고 아퍼 내가 줄 수 있어 리퀘스트 줄게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면 IP 주소를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비인가 DHCP 서버를 하나 비인가가 누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 브로드캐스트를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 얘가 먼저 쑥 보내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얘한테 IP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얘가 비인가 DHCP 서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위치가 DHCP 메시지를 하기는 하는데 DHCP 메시지가 가면 스누핑이나 자세히 보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DHCP 서버가 원래 정상적으로 연결된 포트에다가는 뭐냐면 내가 트러스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디스커버 메시지를 보내면 아퍼 메시지가 갔을 때 이 아퍼 메시지가 이 서버가 보내는 요 메시지들이 이 트러스트 된 곳에서 오면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디스커버가 이렇게 와서 얘가 아퍼를 이렇게 보냈을 때 되면 얘는 트러스트가 안 돼 있으니까 얘가 DHCP 메시지 보고 이건 비인간하고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DHCP 스누핑이라는 겁니다. 이 DHCP 스누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보안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DHCP 스누핑일 때 보면 얘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얘가 이제 여기서 동작을 하나 보겠습니다. DHCP는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서버는 트러스트 포트에 있고 나머지 안에 애들은 언트러스트라고 믿을 수 없는 DHCP를 자기가 공인할 수 없는 포트들은 언트러스트 기본 포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IP를 주고받고 나면 뭐냐면 야 G1-0-3은 VLAN 11에 속하고 얘한테 내가 IP 주소를 이걸 줬고 얘의 맥 주소는 요거 해서 요 엔트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하고 나서 뭐냐면 얘가 이 스위치에서 요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 자기가 DHCP 메시지를 통해서 준 IP 주소 그리고 얘가 요청했던 맥 주소 인터페이스의 특정 VLAN의 어떤 IP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포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에서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공격자가 어떤 단말 꽂았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DHCP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목적이냐면 얘가 계속 보내서 DHCP
계속 보내면 얘가 막 가지고 있는 IP를 계속 얘한테 가지게 돼 버리겠죠. 그럼 어때? 막 고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어떻게 얘가 검증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메시지 보냈을 때 얘의 원래 맥 주소가 A라면 얘가 DHCP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자기가 출발지 L2 맥 주소와 DHCP 이렇게 주소가 안에 보내는 클라이언트 어드레스가 CHADDR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거는 고정돼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을 바꿔줘서 나는 다른 애처럼 DHCP한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얘 DHCP 바인딩 테이블에는 뭐냐면 요 주소가 이게 요거 DHCP 메시지에 있는 요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요것들이랑 요것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요 메시지가 여기 매치가 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폐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매치돼야 되는 정상인데 얘가 요걸 계속 그 조작을 해서 바꿔줬을 때 얘는 뭐냐면 요 정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 정보로 얘들 둘이가 매치가 안 돼 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불법 비인가 DHCP 얘가 장난치고 있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깨버리버리 그 무시하게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잘 또 조작해서 이걸 두 개 더 맞춰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맞춰서 그럴 때는 이제 더 강력한 인증 같은 거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맞춰서 보낸다는 거는 결국 요게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돼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요런 특징이 있는데 이 DHCP 중에서 또 이제 하나 이제 요 문제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옵션 82라는 게 나옵니다. 옵션 82. 자, 이 옵션 82란 거는 우리 시험 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옵션 82란 거는 원래는 언제 주로 쓰게 되냐면 이 DHCP 클라이언트가 있고 DHCP 서버가 있는데 얘가 이제 다른 라우터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25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얘가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면 라우터는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얘한테 도착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IP 주소를 받아올 수 없는 거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 라우터에 그 해당 동일한 VLAN에 있는 L3 인터페이스가 그걸 수신하게 되면 얘를 브로드캐스트로 온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니캐스트로 바꿔 보내게 됩니다. 이걸 뭐냐면 릴레이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꿔줘서 하게 되는데 요 기능을 할 때 뭐냐면 얘가 이제 뭐냐면 옵션 82 정보를 추가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요 정보는 내 라우터에 요 스위치 여기에 연결된 애가 보내는 정보고 그래서 추가 정보를 좀 더 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옵션 80인데 근데 여기서 이 옵션 82가 뭐냐면 요 DHCP 스누핑을 해버리면 이 옵션 82 정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거 뭐 목적지가 있다, 서버가 있다, 여기 있다가 봅시다. 통신해야 되는 대상 A, B. 자, 여기 DHCP 얘를 스누핑을 딱 걸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이 DHCP 스누핑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안에 DHCP 메시지 안에 옵션 82 정보를 추가를 해버립니다. 자, 얘도 옵션 82 정보를 추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옵션 82 정보를 추가를 해버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가 DHCP 서버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트러스트 포트로 이렇게 설정해야 될 겁니다. 얘 방향, 얘도 트러스트 포트를 오른쪽으로 여기에 설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둘 다 DHCP 스누핑을 걸고 있다 했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내면 얘가 DHCP 스누핑 메시지를 여기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뭐냐면 언트러스트 포트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 언트러스트 포트에 됐을 때 이 언트러스트 포트에서 수시라는 옵션 82가 추가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얘가 패킷을 드랍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건 좀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단말이 원래 이렇게 그 DHCP 스누핑을 걸어보면 얘가 릴레이 에이전트처럼 똑같이 추가적인 정보 옵션 82를 붙여버리는데 이 언트러스트 포트에 수신했기 때문에 드랍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꺼주는 명령어가 요번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게 돼서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요번 문제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션 82 정보란 거는 원래는 이제 이게 DHCP 패킷은 단말에 맥 주소만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릴레이 에이전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중간에 추가로 정보하는 정보죠. 이게 뭐냐면 이 어떤 스위치, 어떤 포트고 걔는 어떤 단말에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DHCP 스누핑을 활성화해버리면 이 L2 스위치도 옵션 82 정보도 릴레이 에이전트 때처럼 추가 전달한다는 거죠. 스누핑 활성화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말의 추적을 강하게 한 건데 그래서 스위치 어떤 포트에 돼 있고 어떤 VLAN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 R1 이렇게
이 DHCP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DHCP 메시지를. 그럼 얘가 둘 다 스누핑이 돼 있을 때 뭐냐면 얘들은 결국 어디냐면 요 스위치가 연결된 이쪽 방향 여기만 트러스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해서 얘가 DHCP 메시지면 여기에다 얘가 옵션 81을 추가해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언트러스트 포트이기 때문에 얘가 언트러스트 포트에서 옵션 81을 받으면 이 패킷을 드랍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거 이제 DHCP 통신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No IP DHCP 스누핑 인포메이션 옵션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것들을 해서 DHCP 릴레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할 때는 옵션 82 삽입하지 않게 옵션 82 정보를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IP DHCP 스누핑 인포메이션 옵션 이 옵션 82 정보를 넌 보내지 마 이렇게 해서 요 문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82를 끄는 명령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 VLAN을 설정해주고 만약에 옵션 82를 꺼라면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출발지 맥 주소와 그 DHCP 안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 IP DHCP 스누핑 맥 어드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NA 시험에서는 요 명령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보면 DHCP 서버 연결된 곳에 트러스트 포트로 하라 그러면 IP DHCP 스누핑 트러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희가 랩을 해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들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봅시다. 스위치 103에서 자, 스위치 103에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로컬 계정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유저네임, 대부넷 그리고 요 뒤에서 원래는 이제 프리빌리지 레벨을 입력해 줘야 되죠. 프리빌리지 레벨 얘를 15로 입력해 주죠. 여기서 프리빌리지 레벨 익스큐션 모드 15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알고리즘 타입인데 얘는 안 뜹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타입에서 SHA256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크릿 어떻게 됩니까? 시크릿 여기다가 패스워드가 제가 뭐죠? XS 8 CRT 소문자 가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런을 한번 볼게요. 쇼런을 보시면 뭐 됩니까? 얘가 타입 5로 암호화됐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입력했던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이 XS8 CLI가 아니라 이렇게 변환되어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프리빌리지 레벨 15를 줬고 그리고 시크릿 5 암호화로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평문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유저네임 테스트, 그냥 패스워드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자, 요런 식으로 테스트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암호할 때 참고로 우리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에는 아주 이제 90번의 타입 7을 요걸 해버리면 자, 쇼버트 패스워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입 7로 그게 7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인터넷에다가 요걸 해서 입력해서 이제 타입 7 암호 복구해서 넣어버리면 바로 테스트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방식은 이제 사용되지가 않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타입 7은 자,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자, 지울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그 나중된 사람들이 이건 모르니까 그 문장 그대로 타입 7으로 된 암호화된 그 값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잘 풀이가 끝났고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냐? 자, 이번 문제는 R1에서 풀어야 되네. R1. IPX 인터넷 ACL 여기 인터넷 라우터인가 봐요. 여기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여기 때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HTTP 웹 트래픽은 요 사내에 있던 웹 트래픽들이 나가는 걸 허용해 주네요. 그리고 사내에 있던 VLAN 101에 있는 놈만 VLAN 101 여기 있는 1TD16 101.0에 있는 놈은 텔넷을 추가적으로 허용해 주고요. 나머지 트래픽들은 다 어떻게 된다? 디나이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디나이 리스트 올 트래픽 그리고 로그를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를 남기는 명까지 하게 됩니다. IP 액세스 리스트 자, 익스텐디드 인터넷 ACL이란 걸 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 ACL 그리고 펄밋 어떻게 됩니까? 자, 172.16.0.0에 얘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2525 빵빵인데 얘를 와일드 카드로 이렇게 변경되죠. 25. 자, 이렇게 되죠. 요 대역이 어디로 가는 것들을 허용해 줘야 되는 요 대역이 어떤 인터넷에 어떤 것들로 했는데 HTTPS는 뭡니까? HTTP는 80번이고 HTTPS는
443이죠. 그리고 여기다 제가 프로토콜 빠뜨렸네요. TCP 443이죠. 자, 요것들을 꼭 외워 주셔야 되고요. TCP란 걸. 두 번째 텔넷은 TCP 23번이죠. 근데 VLAN 23번에 있는 애들만 텔넷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펄밋 TCP. 자, 172 16에 101.0이죠. 172 16에 101.0. 근데 얘가 24니까 25, 25, 25 빵인데 와일드카드 바스크는 각각 255에서 다 빼주게 되면 0.0.0.25네요. 0.0.25 Any EQ 23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트래픽은 IP 어떻게 됩니까? deny 트래픽 IP any 이렇게 하고, 원래 뒤에는 여기에다가 명령이 로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패킷 트레이스는 안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차단되는 것들, 요 라인에 걸리는 것들은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먹지 않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모두 다 차단하면서 그 차단되는 것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그 기록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3번에 스위치 101번을 봅시다. 스위치 101번. 자, DHCP 스누핑 해야 되죠. 그냥 IP, DHCP 스누핑 글로벌하게 설정시켜야 된다 했죠. 그리고 스누핑 어떻게 하냐, 특정 VLAN 101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no IP, DHCP 여기 뭐 옵션 82 기능 꺼라 했죠. no IP, DHCP 스누핑 그리고 인포메이션 옵션 이렇게 해서 옵션 82 정보를 끄게 돼 있고, 그리고 맥 어드레스 검증하라,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p verify 맥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네 줄을 때려 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 스위치 10에서 만약에 요 스위치 101에서 만약에 R1이 DHCP 서버라고 해보겠습니다. R1이 DHCP 서버라고 돼 있다. 그럼 이때 얘를 트러스트를 설정하라 하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입장에서 요렇게도 갈 수도 있고 요렇게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F0-4에 대해 인터페이스 레인지 F0-3과 4에 대해서 IP DHCP 스누핑 이게 안 먹을까? 트러스트 얘가 명령어가 없나? F0에서 IP 얘가 명령어 먹지 않네. 원래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IP DHCP 스누핑 트러스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줘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그 패킷 트레이서는 먹지 않는데 실제 앞에 나왔던 명령어를 인터페이스 이게 먹지 않았나? IP DHCP가 얘가 아예 명령어가 없었네요. 스누핑 트러스트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추가적으로 혹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가 R1이 DHCP 서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DHCP 스누핑 문제니까 DHCP 스누핑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DHCP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ACL을 아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 ACL 적용하는 걸 빠뜨렸네요. 자, 요 ACL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방식은 여기 인바운드 두 개다. 이 모든 트래픽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인바운드에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웃바운드에 걸어도 쳐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인바운드를 걸려면 양쪽으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인터페이스 레인지 G0-12 여기 레인지 0, 1, 2죠. 여기다가 IP 액세스 그룹 앞에 인터넷 ACL 인바운드 이렇게 걸면 되고, 만약에 이게 한 포트에만 걸라 할 때는 그러면 아웃바운드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요 0-0이 밖으로 나가는데 한 포트에만 걸라 하면 이 문제 조건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룹 인터넷 ACL 아웃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어디를 거더라도 둘 다 이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일 때는 알고리즘 타입을 항상 보고 라인 VTI 포트가 어떻게 된다. ACL일 때는 이 뒤에 로그 남기는 명령어가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반드시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용하라. apply ACL R1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인바운드에 걸거나 아니면 아웃바운드에 걸거나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인바운드는 양쪽 다 걸어야 되고 아웃바운드는 한쪽만 걸어주시면 되고, 이 DHCP 스누핑은 아까 했던 옵션 82 정보 끄고 맥 어드레스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